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 사건 살롱 양재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영래님께서 정치쇼의 산소 같은 코너 시작한다고 반갑답니다. 예. 이게 지금 저 MZ 세대들은 허주현 변호사 아세요? 산소 같은 여자. 오, 팡팡. 팡팡인데 기억이 안 나. 그 CF가 그 사격하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예. 이 소음기를 끼고. 그런가? 예. 네. 그 얘기 자세하게 아니, 기억하고 버전이 있구나. 많아. 아, 그래요? 왜냐면 내 기억에 산소 같은 여자는 이제 그 카피 광고 카피고 그걸로 하면 여러 광고를 찍지 않으셨나 이영애 씨가? 예. 하여간 산소 예. 같은 남자신가요? 예? 제가요? 막 숨이 막히려고 이산화탄소 아니야? 매연. 이산화탄소 같은 남자. 숨을 콱콱 막히게 만드는 남자입니다. 네. 산소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소가 O2인가? 예. H2는 물이구나. 예. 산소 O2 저 양지열 변호사를 해드릴게. 예. 자, 이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음주운전 헌터. 로 활동하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 또 쫓아다니면서 이제 뭐 신고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네. 자, 저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한 유튜버가 저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서 쫓기던 운전자 이 사람이 이제 대형 화물차를 추돌해서 사망한 사건인데 양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영상 하나만 나갈 겁니다. 네, 일단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2일이었어요. 새벽 시간대, 거의 4시 가까운 시간대에 지금 차가 빠르게 달려가다가 추돌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광주에서 30대 중반의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결국에 이제 운전자는 심하게 다쳐서 사망을 했고요. 예. 차량은 불길에 휩싸여서 완전히 전소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야, 지금 차가 굉장히 빨리 달려요. 네, 지금. 예. 저렇게 빨리 달리게 된 이유가 지금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 담양오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쫓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쫓긴 게 얼마만큼 쫓겼는지는 또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이 운전자 A 씨를 음주운전 하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한 다음에 도주가 시작됐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 음주운전 헌터는 뒤를 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생중계를 했고 또 이 헌터뿐만 아니라 조력자로 불리는 다른 차량 두 대도 함께 일정 거리를 두고 추격을 하고 있었다가 결국 이 사고가 났던 겁니다. 음주운전 헌터. 이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내용을 주 컨텐츠로 하는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인데요. 그러니까 네. 헌터가 사냥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이 담양오리 말고도 여러 채널이 있는데요. 음주운전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음주운전 했냐 이렇게 묻고 뭐 뭔가 술 냄새라든가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되면 그들은 도망을 가고 네. 그걸 쫓아가는 장면을 생중계를 하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뭐 신고도 하고 뭐 자기들은 공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채널의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수익 활동이랑 연결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적 제재냐 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의 신고 활동이냐 이런 걸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그런 유튜버들입니다. 자, 일단 이 담양오리? 네. 담양에 사시는 분인가 보다. 예. 이 음주운전 헌터인 유튜버 담양오리의 입장 이제 음성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입장 들어보죠. 다양하게 팩트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25초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내가 만약에 내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술 마셨어요. 그거 딱 하나요. 이게 저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진짜 솔직히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싶어요. 자, 이제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았다. 그 운전자한테 술 마셨냐고 질문한 거 요게 딱 하나의 잘못이면 잘못이다.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사고 운전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싶다. 요 얘기입니다. 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 측 입장은 뭐예요?
유족 측은 일단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말 잘못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이 평소에 A 씨가 또 공황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어떤 경찰에 의한 단속 과정이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유족들은 이제 이 부분도 의아해하긴 합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약을 먹는 동안은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도 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일단 음주운전이 맞는지 아닌지는 밝혀진 겁니까?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 예. 그건 뭐 사실은 부검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뭐 부검해도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부검은 사실 필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게 예. 뭐 사망 원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두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 보니까 딱 얼마 전에 저 SBS의 저 과몰입 인생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파파라치 피해서 네. 도망가다가 파리에서 교통사고 났잖아요. 근데 막 그 저 SBS 그 프로 보니까 예전에 봤던 화면들, 그러니까 보니까 막 그 저 차가 막 달려가던, 예, 도망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장면 보니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 저는.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를 안 나왔지만 예. 이 담양오리 유튜버가 차가 이제 앞에 사망한 운전자의 차량이 정차돼 있을 때 가서 음주운하셨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이 운전자가 담양오리를 알아봐요. 담양오리네요. 유명한 사람인 거죠? 이 사망 운전자 같은 경우도 그 유튜버를 봤나 봐요. 예.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어떤 식으로 자신이 그 컨텐츠에 오르게 되느리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막 뒤에서 쫓겨가고 차를 막고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과정이 영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도 작용을 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담양오래 유튜버는 뭐 바짝 추격을 한다거나 이 사건에서는 뭐 과속을 한다거나 그런 정황은 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예. 이거를 온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건 맞죠. 신고를 해야죠. 예. 그렇죠. 쫓아가는 것보다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쫓아가는 행위가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네. 정당 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진짜로 공익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신고부터 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쫓아가는 그 장면 자체를 포착하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음주에 대한 어떤 제재보다는 그리고 그 과정을 사실상 콘텐츠화해서 수익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적 제재의 영역에 해당해서 옹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피해 운전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 사망한 운전자의 사망과 이 담양오리의 추적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전 자체는 운전 부주의가 있었으니까. 그 다른 사건에서는 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 해당 유튜버가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유흥가 주변에 있거나 이런 데 차가 출발하면 혹시 그렇게 출발하던 차가 이렇게 운전이 비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쭉 찾다가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앞장서서 막고 막 실랑이 하고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위협 운전을 했다라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검찰에 송치된 것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촬영 과정이 그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무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어쨌든 지금 앞서 허주현 변호사 얘기한 대로 사적 제재 자체는 우리 법책에도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모든 사람이 경찰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경찰 사실 저희도 뭐 법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진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민간인들이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법 질서가 무너지죠. 네. 너도 나도 자경단 만들어가지고 그럼 배트맨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예, 배트맨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경찰임을 그러니까 배트맨도 실정법 많이 위반한 거야 사실 영화 보면. 그래서 영화 속에서 배트맨이 항상 갈등하잖아요. 내가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마냐. 나는 악당으로 끝까지 남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도 쓰고. 그래서 그 저 누구지 형사? 그러니까 경감이랑 사이가 덴비 검사랑도 뭐 덴비인가?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악당을 처단할 권한이 있어. 나 뭐냐고 돈이 많아 뭐 이런 건가? 뭐 어쨌든. 근데 예. 배트맨은 그걸 수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건데. 자기 돈을 엄청 써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가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네. 가장 문제인 지점은 그 목적 자체를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전제가 있다. 만약에 이게 수익이나 구독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하는 그런 동기가 정말 정의 실현만 있을 것이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적 제재는 허용이 될 수는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죠. 말은 공익을 위해서 음주운전도 척결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조건 만남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불법 촬영도 단속하고 예. 단속하고 예. 공익적 목적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독자로 올리려는 사적 경제적 이익이 주고 공익은 그냥 부수적인 것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적인 제재가 카타르시스를 주기는 하지만 예.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사적 제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저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더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보죠.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범행이 16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야, 이거 저도 뉴스에서 보고 야, 이런 일이 있어. 양변, 어떤 일인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사건이 사건이 2008년에 있었는데 이게 2024년이잖아요. 무려 16년이 지났어야 드러난 겁니다. 왜? 이게 그냥 단독주택 그 건물이죠. 4층짜리 건물에 옥탑방 옆부분에 이제 옥탑방이 이 옥상이 그 빗물이 새니까 누수 현상이 있으니까 집주인분이 이걸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업자가 이 옥상을 그럼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뜨는데 옥탑방하고 이 담장 옆에 베란다 사이 공간이 있고 콘크리트가 쳐져 있어서 다 뜯으려고 그걸 부쉈더니 가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가방을 열어봤더니 사람 다리가 보였던 겁니다.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진짜 놀라서 기절하는 거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시신이었고 그 건물에 동거하던 남성이 그 여성을 해치고 자기 살던 건물의 옥상에 그렇게 콘크리트에 안매장을 한 다음에 그 건물에서 무려 8년을 또 살았어요, 이 남성이. 그리고 나서 떠났다가 16년 만에 이제 밝혀져서 살인이 밝혀져서 검거된 사건입니다. 시신이 썩지는 않았고. 실아파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래요? 밀라비낭처럼 돼 있었다고. 예, 둔기로 살해됐다는 것까지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살인 사건은 명백했고 그다음에 신원도 바로 확인이 됐던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고 2011년도에 실종 신고가 됐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누구랑 같이 살았죠? 추적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용의자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현행 긴급 체포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데요. 16년 지금 보니까 살인죄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데 사체 유기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이미. 어떻게 이때까지 안 밝혀지고 안 잡혔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8년 동안 사체와 함께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약을 투약한 전과도 있고 마약 그래요? 투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혐의들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 투약으로 교도소에 복역하고 오는 동안 또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었고 집 주인도 나중에 명도 소송을 통해서 이 건물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거기를 뭐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다시 세를 놓은 것은 아니고 옷장처럼 이용하거나 창고처럼 쓰면서 굳이 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지 않으면 네. 그거를 팔 일은 없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6년 동안이나 예. 모르고 있다가 특히 그 이 피해 여성도 가족들이랑 교류가 많았던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 예. 실종 신고 자체도 사건이 있고 나서 3년 뒤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미제 사건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이번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진실이 드러난 거죠. 아유 그러면 뒤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공소시효 네. 사체 유기는 공소시효 끝났고 네. 그죠? 살인죄는 남아 있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전 공소시효가 같았으면 야 이거 위험했겠다. 16년 예전에 15년이었을 예. 때도 있었죠. 그러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비껴갈 수도 있었던 예전에 15년 상황인데 까지. 그럴 수가 예. 없었던 거고 또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 게 이자가 처음에 이 매장을 할 때 그때도 지 옥상에 좀 약간 누수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 소유주한테 내가 그 집 새는 부분을 당신이 가져놓은 시멘트하고 벽돌로 막겠다라고 해서 그냥 공사해 준 줄 알았대요. 그때 집주인은 그래서 고마워했답니다 오히려. 그때 시신을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허빈남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나중에 사람이 사라졌는데
저는 요즘에 이 사건 보고 1인 가구들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묻힐 수도 있겠다는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아예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살해당해서 그 안에서 매장돼 있었던 거니까 예.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접수를 하고 주변을 탐문을 하고 CCTV를 봐도 아무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못 밝혔던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는 처벌을 당연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사체 은닉 같은 경우도 사체 은닉을 별도로 죄로는 처벌을 못하더라도 예. 양형에 반영을 해서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여성 무연고자도 아니고 가족들이 2011년인가요? 이 사람 2008년에 살해된 건데 2011년에 실종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경찰이라면 실종 신고했을 때 이 사람 이 여자 어디 있었지? 이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요. 가장 유력한 요령이잖아. 그래서 했어요. 그럼 불러서 조사. 예.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실종 신고가 들어간 시점이 3년 전이었잖아요. 2011년 3년 후. 그러니까 3년 후였잖아요. 예, 예.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다투고 나서 혼자 집을 나갔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행방을 모른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예.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이 됐지만 근데 3년 동안이나 지났으니까 이거 뭐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동네 주변의 CCTV도 다 보존 기간 끝났고. 그렇죠. 그거 애초에 찍히지도 않았죠. 그 건물 안에서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제 얘기는 CCTV 봤으면 집에 밖으로 나가는 나온 적이 적이 없는데 없으니까. 이럴 텐데 그것도 다 없어져 보존 기간 끝났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이 사체가 발견됐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예. 이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뭔가 계속해서 강제 수사를 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집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이것도 안 안 나오고. 나오죠. 그렇죠. 사건이 아니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아쉬운 게 예를 들면 그때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휴대폰 위치 이거 하면 마지막 발신지가 그 원룸 건물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3년 지나면 없어지나? 2008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지금보다 훨씬 기술이 떨어졌겠죠.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예. 그것만 확인했으면 야 뭔 소리야 그 건물에서 마지막 신호 잡히고 그동안 없어졌는데 그럼 그거 저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받아서 파봤으면 시신 발견했을 수 있었을 텐데 2008년이고 11년이니까 그것도 좀 어렵겠네요. 양변 아까 잠시 얘기했었는데 형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량 요즘에는 이제 살인죄 자체 형량이 기본 형량 예전에 한 15년 정도였다라면 거기서 20년, 30년까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죠. 이게 사건의 엄중함이라든가 또 마약 투약도 있고 또 사체 연역 범죄 행위로 반영이 될 거고 예. 그리고 뭐 범행 자체도 굉장히 잔인했었고 그 이후에 정상 같은 게 너무 안 좋잖아요. 적어도 2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예. 판결의 추세로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사체 유기한 게 별도로 처벌받지 않죠.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그래도 사체 유기 안 한 사람에 비하면 더 형량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게 양형에 있어서의 가중 요소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양형 예. 기준에. 그래서 예. 이게 그 사체를 은닉해서 16년 동안이나 사건을 은폐한 사람과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바로 자수한 사람이랑은 당연히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사건 했으니까 살롱 가야죠. 살롱 지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자, 양 de faire des 변호사님 2주 만에 살롱 지지 다시 하는 건데 오늘 그림은 야 이거 저 원골 이건 알아. 네. 이거는 네. 김태현 변호사님이 모를 수가 없는 아유, 그림이죠. 이 그림 누군지 다 알죠. 자, 네. 그림 보시죠. 이거 누굽니까? 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네. 네, 툴리리궁의 서재에 있는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네. 사실은 이 그림은 어찌 보면 이 프로그램 정치쇼라는 제목에 딱 맞는 그림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 이게 나폴레옹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크 루이 다비드이고요. 이 다비드가 나폴레옹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 뭐예요? 그때 알프스 산에서 산맥을 넘는 네. 그 정말 사람인지 신인지 모를 네. 존재처럼 그려놓은 그 그림, 똑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그림도 그린 겁니다. 옛날에 그 술병에 붙어 있었던. 아니 네. 갑자기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아니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 예, 예. 특별하게 기억하시나? 아니 그 나폴레옹 알프스 산맥을 넘는 네. 그 나폴레옹 술로 기억하는 사람은 저 나폴레옹 이래 광고도 저 광고도 이렇게 나와. 네,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이 그림은 근데 그 그림과 너무 대비되지 않으세요? 멋있어요. 일단 짜리몽땅 멋있어요. 나폴레옹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짜리몽땅한 중년 남성이고요. 네. 그다음에 옷도 흐트러져 있고 그런가? 뭔가 그 그림과 대비하면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 그림은 워낙 또
또. 네. 그치. 그 그러면 그림은 멋있긴 하다. 이 황제의 대관식 그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도 다비드가 그렸거든요. 예. 근데 이 그림은 그런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그림을 했냐면 일종의 정치적 선전물의 정점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몇 시일까요? 뒤에 보면 시간이 있어요. 지금요 4시 13분 정도가 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오후 4시일까요? 아니면 새벽일까요? 새벽에는 뜻이죠. 예, 왜요? 그냥 예. 밤잠 안 자고 이렇게 뒤에 황제가 일하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뒤에 촛불이 있어요. 거. 예. 예, 초가 거의 다 타서 이게 까질락 말락할 정도로까지 있어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 정확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황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고 일을 하고 있었다. 프로파간다의 예, 정점이구나. 정점이죠. 그리고 보면 옷소매도 이 소매도 잔초가 하나 풀어져 있고요. 바지도 주름져 있고 의자도 쓱 밀리면서 카페트에도 주름도 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정점에 있는 건 사실은 여 오른쪽에 보면 서리뭉치가 있죠. 예. 서리뭉치에 뭐라고 쓰이는지 보이세요 혹시? CODE 코드? 코드예요. 뭐 이게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제 혁명은 마쳤고 황제의 지위에 올랐지만 민생을 위해서 법을 지금 제정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 하면 혁명의 이미지가 강한데 칼 위에 서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 혁명의 시대는 끝났고 예. 법으로 우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 그림 자체에 찬성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예. 왜 이걸 꺼냈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유튜브 헌터, 예. 음주 헌터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사적 세제라든가 최근에 드라마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법이 공권력이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 어떤 소재 유튜브라든가 영화에 드라마에 사람들이 심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삐시기 웃고 계세요? 아, 좋아서? 예, 예. 아, 이 그림 좋아하잖아 제가.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들어요. 예. 나 생각난 게 있어요. 이 그림 보고. 네.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아 끝나면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 정치 쇼, 정치라고 하는 게 쇼적인 요소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그 쇼는 사람들에게 실제 좋은 의미의 쇼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믿음을 주는 쇼도 필요한데 좋은 괜찮은 그림 아니에요? 지금의 공권력, 전 나폴레옹을 안 좋아하니까 예. 지금의 공권력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 가져왔습니다. 아니 저는 테폴레옹? 정치 쇼에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프로파간다의 정점이잖아요 이게. 예. 요 그림을 여러 부를 만들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도 하나 보내고 여야 당 대표실도 하나 보내고 아 이런 나폴레옹이 이런 거 했대요. 이러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한테 네. 한번 보내볼까. 이런 쇼라도 해라. 네. 네네. 이런 그러게요. 국민들 안심하게 대통령도 여야 당 대표도 네. 이렇게 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좀- 모습 좀 보여라. 그러면 좀 국민들 그래도 우리 저 지도자 현재 대통령 또 미래의 대통령 후보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는 좋은 의미죠. 좋은 거죠. 네. 예, 이게 그래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사실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있다. 그렇지. 최고입니다. 예, 야 이거 좋은데. 네. 예. 자 오늘 저 사건도 재밌고 살롱도 저 사건은 저 비극적인 사건이니까 뭐 어떤 살롱은 의미가 있었어요. 정치쇼에 딱 맞는 사진이었습니다. 예. 사실 아니고 그림. 그림 여기서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스냅 사진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일부러 그런 구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작가가. 알겠습니다. 잘 집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재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